자, 오늘은 자산관리 세 번째인데 경기 투자 실습 두 번째이기도 하고 질문을 먼저 하자. 공부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지? 크리스. 그런 황당한 질문이 어딨어.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 어떤 사람은 시간표부터 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공부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지. 공부를 하려면은 글자부터 익혀야 돼. 글자를 모르면 혼자서 공부를 못 해. 자, 그러면 투자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 몰라. 투자를 하려면 금리를 알아야 돼. 금리를 모르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글을 모르고 공부한다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2022년 2월 기준에서 자산 분배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금리라고. 처음 확인해야 될 게 금리가 역전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부터 해야 돼. 만약 금리가 역전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리밸런싱 해야죠. 금리가 역전되면 주식 비중을 축소해야 돼. 그러니까요. 이게 리밸런싱이 아니지. 왜요? 리밸런싱은 수익률에 비례해서 나눠주는 게 리밸런싱이고 금리 역전이면 주식 비중을 줄이는 거야. 주식 비중 줄이고 현금 그거 하는 게 그것도 리밸런싱 아니에요? 그걸 리밸런싱은 아까 얘기했지만 개별 수익률하고 수익률 합기준 해가지고 분배하는 건데 네. 금리 역전된 경우는 금리 역전이 무슨 뜻이야? 그 금리 뭐야 똑같나? 글쎄요. 금리가 샀을 때보다 더 낮아진 거? 금리 역전은 네. 단기 채권 금리하고 장기 채권 금리가 어느 게 더 높아야 돼? 장기가 높아야죠. 장단기 금리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더 아, 높을 경우에 금리가 역전됐다고 그래. 네.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낮으면 왜 주식을 팔아야 돼? 아무도 그 다 단기 금리를 하니까. 장기 금리 투자하는 거. 자, 단기 금리 누가 정하냐? 나라에서? 단기 금리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중앙은행에서 정해. 네. 장기 금리는 누가 정해? 장기가 진짜 달아요. 장기 금리 시장에서 정해. 그 시장의 정의가 뭔데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돈을 많이 빌리려고 그러면 수요가 늘지. 네네네. 그럼 금리가 오르지. 네네. 근데 지금 아무도 돈 빌리는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은 뭐 안 팔린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안 팔릴 것 같다든지 그럼 사람들이 시설 투자를 안 하겠지. 네. 안 불황이라는 팔리면 거네 결국. 뭐라고? 불황. 그렇지. 불황이 될 거라는 거는 뭐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불황 온다 이게 아니야. 그냥 시장에서 사람들이 돈을 안 빌리면 불황이 오기 때문에 안 빌리는 거라고.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내가 예를 들어서 달러 빚을 뭐 월수 2%, 1년으로 하면 24% 금리를 내더라도 돈을 벌 것 같으면 빌려서 하지 사람들이. 하지만 네. 아무리 금리가 제로 금리라고 그래도 1년 빌려봐야 뭐 1% 이하를 이자를 낸다고 그래도 빌려서 뭘 했는데 그거 손해 볼 것 같으면 안 빌리지 사람이. 네. 그래서 단기 금리는 국가에서 정하니까 이거는 그냥 정책적인 거지만 장기 금리는 시장에서 앞으로 불황이 올 거라고 보면 장기 금리는 장기 금리는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그게 단기 금리보다 더 떨어지면 금리가 역전됐다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주식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보다 높다 하더라도 금리는 역전될 수가 있어. 그리고 금리가 역전되면은 평균적으로 몇 년 후에 주식시장이 크래시가 된다고 그랬지? 지난 2년? 22개월이지 평균. 네. 그 금태 안정지 한 이후에 75년 이후에 5번 금리 역전이 됐는데 평균적으로 22개월 후에 주식시장이
붕괴됐어.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볼 거는 금리를 봐야 된다고. 금리 찾는 법은 저번에 했지. 단기금리하고 장기금리 어떻게 찾는지는 했지.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혹은 뭐 신문에 뭐 갑자기 금리 얘기가 나오면은 단기금리하고 장기금리 이걸 확인해 보고 역전이 됐다. 그러니까 단기금리가 더 높다. 그럼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어떻게 해? 단기로 갖고 있어야지. 단기 채권. 단기. 그러니까 CMA에 넣어놓든지 아니면 단기 채권 ETF를 사든지. 됐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야, 이거는. 공부할 때는 글자부터 익혀야 된다고. 네. 투자를 할 때는 제일 먼저 뭘 확인해야 돼? 돈. 금리를 확인해야 돼. 음, 금리라는 게 돈의 값이야. 단기 채권 값, 장기 채권 값, 그리고 부동산, 주식, 그 값이라고. 리스크별로 이렇게 딱 단기가 제일 낮고 장기 채권, 부동산, 주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리스크에 따라서 올라가면 그게 정상이라고. 그게 뭔가 바뀌면 시장이 붕괴에 가깝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값이 폭등했어. 2000년대 중반.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전에. 그러면 네. 부동산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보다 더 낮았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거는 부동산 값이 너무 올랐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닷컴 버블이라든지 아니면 70년대 니프티 50 같은 경우도 비슷했는데 미국에서. 그때도 주가 퍼가 100까지 올랐다고. 100이라는 거는 결국 100년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수익률로 하면 1%니까 단기 채권보다 수익률이 더 낮았다고. 그건 말이 안 됐지. 음, 그건 주가가 올라서 그런 거야. 주가가 너무 오르거나 부동산 값이 너무 오르면 그거는 깨지게 돼 있어. 채권 금리보다 더 낮을 수가 없다고. 리스크가 더 크니까. 근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10년이나 20년 후면은 저절로 다시 다 그렇게 되잖아. 그럼 관성의 법칙 같이 워낙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내버려 두면 되잖아. 그 사이에 물가 인상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작년에 그 30배 오른 그 뭐였지? 게임스탑. 게임스탁 주식을 왜 팔았어? 그 가치가 없으니까. 그 30배 올랐어도 한 100년 후쯤 되면 30배 오를지도 몰라. 근데 그 30, 한 90년 동안은 그 이하로 떨어질 게 뻔한데 왜 그걸 그냥 갖고 있어? 지금 3분의 1이야. 그때 450불을 팔았는데 지금 100불대라고. 그것도 난 비싸다고 보지만. 주식이 퍼가 100이면은 100년을 벌어야 되는데 실제로 시장 금리는 퍼가 17 정도라고 미국 같은 경우. 그러면 거의 한 8배 정도 비싼 건데 뭐 한 100년 있으면은 그 주가가 다시 될지도 모르지. 근데 그 전에 망할 가능성도 높고 그걸 갖고 있을 이유가 없지. 팔아서 적정하게 같이 돼 있는 걸 가지고 있어야지. 이건 중요한 거야.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아 주가가 올라서 저 친구 돈을 좀 벌었대. 그러면 주식을 사지. 그리고 아 부동산 값이 올랐대. 그래서 뭐 1억을 벌었대. 그럼 또 집을 사지. 근데 사람들이 다 돈 벌었다고 그랬을 때는 값이 다 오른 거라고. 그 다음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오르기보다는. 네. 그래서 금리를 제일 먼저 체크를 해야 돼. 금리 역전되면 주식 비중 반 이하로 줄여야 되고 자산 배분할 때도 이 전체 수익률 기준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리밸런싱을 해줘야 된다고. 이건 이해됐어? 이해 안 된 사람? 제이팍 있냐? 어, 제이팍 왔어?
주입학 안 왔구만 뭘 성원이도 같이 사는 거 아니야? 네. 옆에 있어 없어? 옆에는 없고 방에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안 듣고 있는 거지? 잠깐만요, 가볼게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어쨌든 지금 이 내용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사느냐, 어떤 뭐 아파트를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이게 고평가돼 있으면 팔아야 되고 저평가돼 있으면 사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항상 자산별 수익률 검토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이게 90%라고 그랬지 내가 저번에. 포트폴리오가 수익률에 미친 영향이 90%가 넘어. 그 다음이 어떤 걸 살 건지 그리고 언제 살 건지 그게 나머지 10% 이하가 되고 어떻게 분배를 건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걸 해야 되고 그리고 지난주에 했을 때 수익률 합이 16.34였고 그중에 단기 채권은 1.26이었으니까 이걸 나눠주면 8%, 장기는 17%, 부동산은 28%, 주식은 48%. 여기까지는 기억나지? 네. 어. 여기까지 해서 자산 배분을 해줘야 돼. 이거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되고 내가 주가는 보지 말라고 그랬지만 뉴스는 뭐 한 페이지 정도 헤드 뉴스는 보라고 그랬는데 하루에 한 5분 이내만 보면 되는데 거기에 뭐가 엄청나게 올랐다든지 아니면 금리가 뭐 어떻게 엄청나게 바뀌었다든지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다든지 뭐 이런 게 만약 첫 페이지가 헤드 페이지에 나왔다면 그때는 요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요새는 주가가 올랐다 그랬어. 떨어지지, 전쟁 나는데. 우크라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가가 올랐다 그랬어. 모르겠다. 별로 나는 올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뉴스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많이 바뀌지는 않았을 거야. 올랐든 떨어졌든. 아마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자, 다음.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제일 비중이 높은 게 48%는 주식이었는데 주식을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주식을 선택해야 될까? 우량주나 아니면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지. 에스팍, 네? 아이투자 가입했냐? 잠깐만요, 빠꾸 좀 깨우고, 크리스 너는 했니? 나한테 뭐 가입하라고 했어? 또 묻는다. 지금 3번째 묻고 있거든. 녹화한 거 다 봐. 내가 3번 얘기했어 최소한. 녹화한 거만. 아니 그건 아는데 아이 투자하라는 건 알았는데 그게 나한테 하라는 건지 몰랐지. 주식 선택을 뭘 하느냐. 아까 얘기한 자산 분배가 90% 이상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자산 분배 다음이 어떤 거를 살 것이냐 이거고 그 다음에 언제 살 거냐인데 그럼 어떤 걸 살 거냐 어떤 걸 살 건지 지금 종목이 코스피에 몇 개가 있어. 엄청나게 많지. 그걸 다 아이투자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메일로 보내주는데 그거 가입 안 한 이유가 뭐야? 몇 번 얘기해 내가. 아니 여보, 나는 남편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그거를 내가 가뜩이나 이메일이 쌓여가지고 체크도 못하고 중요한 이메일도 다 놓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은 더 쓰레기만 쌓이지. 남편한테 배우고 나중에 내가 볼 수 있을 때 가입하는 게 낫지. 나중에 울고불고 하지 마.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겠니? 에스박 네? 너는 가입했냐? 아니요. 너는 시간 남아 도냐? 아니요, 아니. 안 남아 돌아서 바빠서 지금 가입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럼 투자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바쁜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주말 끝이랑 수목금토일 다 바빠요. 아니 일요일 날 아침에 안 여보, 바쁘니까 오늘 가입하면 되는 건데 좋게 말하면 되지 왜 이렇게 비꼬듯이 말을 해요. 지금 너한테는 4번 이상 얘기했거든. 녹화한 것만. 아니 여보, 제가 지금 토론토 가서 그거 지금 적응하느라고 좀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한두 달은 그냥 내버려 둬.
자, 좀 적응이 돼야지. 주식이 수천 개가 있는데 한국은 한 2천 개 정도가 있고 미국은 8천 개 정도가 있는데 한국하고 미국에 투자를 한다면 10,000개 정도가 되는 주식 중에 뭘 선택을 할 건지 그게 편하게 해주는 게 뭐 그런 사이트에서 해주는 거 보고서 그중에 고르면 되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주식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음에 드는 주식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에스박 네? 저 아빠 잠깐만요. 저 지금 음, 마음에 드는 주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글쎄요. 자, 마음에 드는 주식 정의가 뭐야 그럼? 뭐 수익이 수익률 많이 잘 나는 거지. 나오고 저평가돼 있는 주식이지. 자, 뭐 우리가 수수료 아까 네. 그 배분 자산 배분 기준을 어떻게 했어? 그거 그거 부동산 단기, 장기 채권, 주식 다 해가지고 그거 이익률을 전체로 해가지고 각기 이익률을 전체 그걸로 나눴잖아. 거기서 적용한 그 수익률이 어디서 나온 거야? 그거 인터넷에서 본 거지. 그게 인터넷 뭘 찾았냐고. 그거 그 단기, 장기 채권 같은 거는 구글이나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데서 뒤진 거고. 그 다음에 주식은 아이 투자인지 거기서 찾은 거 아니야? 지난주 녹화한 거 봐. 코스피 주가 수익 비율을 찾아가지고 그게 12.8이었어. 그러니까 시장 코스피 시장에다 투자하면 12.8이 포가 되고 그 수익률 따지면 7.82%가 된다고. 코스피 시장에 투자하면 기대 수익률이 배당 빼고야 주가 지수니까 그는 8% 정도라는 얘기지. 배당 포함하면 10% 정도가 될 거고. 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포가 13 정도 이하인 게 없다면 그냥 시장을 사면 되잖아. 코스피 ETF를 사면 되잖아. 코스피 ETF를 사라고? 그건 어떻게 사는데? 그거 저번에 다 비교를 했잖아. 코덱스 200, 그 아리랑 200, 뭐 이거 한 기억 안 나? 기억나. 거기 중에서 우리가 그때 골랐던 게 아리랑이었을 거야. 왜 아리랑을 골랐지? 그게 그 이용하는데 드는 수수료는 조금이고 그 다음에 대신에 거기서 인클루드 하는 회사들은 많고 그러지 않았어? 수익률은 비슷한데 비용이 적은 걸 고른 게 아리랑 200이었을 거야. 내 기억으로는. 타이거 200보다 조금 쌌어. 타이거 200을 해도 상관없고 코덱스는 좀 비쌌고 코덱스 200은. 어쨌든 주식 가장 간단하게 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48억은 아리랑 200을 그냥 사면 돼. 그럼 간단하지. 분석할 것도 없지. 근데 만약 이 아리랑 200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그걸 사면 되겠지. 그만큼. 그 기준이 바로 시장포가 12.8이라 그러면 12.8 이하가 되는 거. 그러니까 ROE가 15 이상 되는 걸 찾으면 되는데 최소 5년 이상 지속될 거를 찾으면 되겠지. 왜 그래? 5년 이상? 왜일까요? 이거 저번에 보여줬지. 응. 아, 네네네. 아, 그 5년 듀레이션에서 봤나? 여기 있네. 5년 현금 흐름 보면 이게 5년치잖아. 이게 55%라고. 5년치만 받아도 55%가 커버가 되고 10년치를 받으면 92%가 커버가 된다고. 네. 그리고 뭐 15년은 99%인데 뭐 이건 너무 길고. 그러니까 5년 이상이면 뭐 반값에 사면 5년 정도만 나와도 되지. 그리고 10% 할인해서 사면은 10년 정도 나오면 되고.
그래서 ROE가 5년 이상 지속된다면 반값에서 사면 되는 거고 10년 이상 지속된다면 뭐 한 10% 정도 할인해서 사면 손해 볼 일은 없어 최소한. 그리고 이거는 장기적인 경우고 단기적인 경우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반값이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뭐 오를 수 있지. 근데 그게 오래 가진 않아. 예를 들면 이걸 보자고. 이거는 ROE가 5%인 경우고 그리고 이건 ROE가 20%인 경우인데 ROE가 5%인 경우는 100으로 샀을 때 이게 50%가 오르는 게 10년이 걸렸다고. 11년째가 되면 171이 되는데 ROE가 20%면은 3년만 지나도 똑같은 170 상태가 된다고.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반값에 샀다고 해도 이거는 1년 지나서 원래 그 가치에 가면 그다음부터는 지지부진하게 오른단 말이야. 근데 네. 만약 이런 거는 3배를 주고 샀다고 해도 9년이 지나면 172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ROE가 높은 걸 사면 금방 캐치업을 해. 하지만 ROE가 낮은 거는 반값에 샀다고 해도 물론 2배까지는 오르겠지 금방.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별로 오르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오래 갖고 있을 주식을 살려면 ROE가 높은 주식을 적정한 값에 사는 게 좋은데 그게 가장 기초적인 예가 워런 버핏이 자기가 배운 것 중에 85%는 그레이엄한테 배웠고 15%는 피쉬한테 필립 피쉬한테 배웠다고 그랬는데 원래 했던 게 그 그레이엄의 방법이 바로 반값 그러니까 안전 마진이 높은 거, 싼 거, 최소한 30% 정도 싸게 사는 걸 위주로 했는데 그런 경우는 30% 오르고 나면 더 이상 안 올라. 하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3배를 주고 샀다 하더라도 ROE가 높으면 그냥 갖고 있으면 돼. 계속 올라. 최초로 그렇게 샀던 게 시즈 캔디라는 회사가 있지. 그건 그 PBR 우리가 원래 했던 게 1 이하였는데 3배를 주고 샀고 코카콜라도 그랬어. 5배를 주고 샀는데 아직도 갖고 있지. 시즈 캔디하고 코카콜라하고. 그래서 장기로 투자할 때는 최소한 5년 이상 ROE가 꾸준하게 아까 얘기한 그 15 이상이 나오는 게 있으면 그걸 사면 되고 그리고 단기로 살 때는 뭐 반값 예를 들어서 그레이엄 방식처럼 30% 이상 가격이 낮은 주식을 사면 30%는 오르겠지. 근데 30% 오른 다음부터는 별로 오르진 않겠지. 그게 1년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10년 걸리면 어쩌면 손해일 수도 있어. 1년 걸린다면 1년에 30%면 괜찮은 주식이고 2년에 30%면 연 15%니까 뭐 그저 그런 주식이지만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 그래서 좋은 거는 ROE가 높은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사서 오래 안 팔고 계속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뭐 30% 이상 저렴하게 사서 제값 받고 파는 게 그건데 그거는 계속 샀다 팔았다 해야 되지. 귀찮지. 시간이 많이 들고. 아니면 차익 거래를 할 수 있지. 차익 거래가 뭔지 알아? 크리스, 차익 거래가 뭐야? 차익 거래야 자기가 싸게 산 거를 비싸게 팔는 게 차익 거래겠지. SP, 차익 거래가 뭐냐? 그 다른 시장에서 그거 케이나가 말한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제? 누가 얘기해? 케이나가 말한 것처럼 그 다른 시장에서 가격 그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이런 그런 거예요. 제이팝 안 왔어? 그러니까 위험 없이 이익 내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죠. 저도요. 자, 차익 거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SKT가 한국 시장 코스피에도 상장이 돼 있고 뉴욕 시장에도 상장이 돼 있지. 네. 근데 환율 리스크가 없다고 치고 네. 뉴욕 시장에서는 뭐 주당 500불에 거래가 되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400불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한국 시장에서 사야지. 미국 시장 걸 공매도를 하고 한국 시장 걸 사야 되겠지. 공매도가 뭐야? 없는데 빌려서 파는 거지. 그게 차익 거래야. 워런 버핏이 했던 이유가
일반적으로는 ROE가 높은 주식을 사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주식이 없을 때가 있지. 없을 때는 뭘 했냐면 차익 거래를 했어. 한쪽에선 똑같은 거를 한쪽에선 사고 한쪽에선 팔고 해가지고 그럼 단기간에 이익을 얻을 수 있지. 근데 그건 장기로 가지는 않아. 금방 없어지니까. 자, 이런 두 가지 단기하고 장기로 주식 투자 선택을 해야 되고 이게 없다면 그냥 시장에다 투자를 하면 돼. 그리고 그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금리가 역전됐다든지 수익률이 정배열돼 있지 않은 경우는 하면 안 돼. 오케이? 질문 있어. 오케이. 뭐 반값이다, 2배다, 3배다 하는 거고 5배다 하는 거는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을 여기를 보면 자, 이게 우리 저기 뭐야? 국민연금인데 4,556만 원을 내면 1,440만 원씩 매년 받는다고 연금을. 이걸 5년 동안 받고 죽을 수도 있고 10년을 받고 죽을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받는 거니까. 이걸 현가하면은 이거라고. 이 IRR을 계산할 수도 있고 넷 프레젠트 밸류를 할 수도 있어. IRR하고 넷 프레젠트 밸류는 알지 둘 다. 에스팍 알아? 에스팍. 예? IRR하고 NPV 알아 몰라? 제가 아는 게 IRR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거 인터널 레이트 이건가? 맞아. 인터널 그러면 뭐 알죠. 레이트 오브 리턴. 네. NPV는 뭐야? 넷 프레젠트 밸류요. 넷 프레젠트 밸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00만 원이 이게 1년 후에 1,400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지금은 금리가 10%라고 그러면 1,400만 원이 아니고 1,300만 원 정도가 되겠지. 네. 그게 넷 프레젠트 밸류야. 그래서 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 원이다. 금리가 10%다. 그러면 넷 프레젠트 밸류는 현가는 1,300만 원인데 지금 거래가가 1,000만 원이 되고 있다면 싸니까 사야 되겠지. 네. 그렇게 따지는 거야. 됐어? 네. 그럼 기준은 거래가 현가를 기준으로 현가를 기준으로 한 거래가를 얘기하는 거네. 항상 내가 맨 처음에 오늘 시작한 게 뭐였어? 공부를 시작하려면 글자부터 배워야 되고 투자를 시작하면 금리부터 배워야 된다고 그랬지. 네. 지금 금리에 기준해서 현가를 계산할 수가 있지. 금리가 없으면 현가 계산 못 해. 금리가 1%일 때하고 10%일 때하고 현가가 달라. 네. 100원인데 금리가 10%다 그러면 지금 90원인 거고 100원인데 금리가 1%면 99원이 맞지. 네. 그러니까 금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금리로 계산해서 현가가 낮으면 그러니까 현재 거래되는 게 현가보다 낮으면 사는 거고 높으면 안 사는 거지. 파는 거지.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 하나 있어. 오케이. ETF에 그 주가지수 ETF에 그냥 한다 그랬잖아. 뭐 원하는 주식이 없으면. 근데 그렇게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손해 보는 경우가 없어? 손해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이 시장이 수익률이 정배열이 돼 있다면 제일 높다면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닷컴 버블 때는 퍼가 100이었으니까 ETF 퍼가 100이었고 100이었다는 건 시장 수익률이 1%라는 얘기지. 그런 경우 손해를 보죠 당연히. 그리고 그럴 땐 팔아야 된다고 그랬고 분명히. 근데 이게 정상 수익률이다. 17 정도가 미국 S&P 지수의 시장 평균인데 17 정도라면 떨어질 확률 반, 오를 확률 반. 100이다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뭐 99% 되는 거고 그게 뭐 10 이하다 그러면 오를 확률이 99%가 되겠지. 그럼 ETF도 돈이 있다고 무조건 투자하면 안 되겠네. 50은 돼야 투자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내가 아까 이걸 보라고 그랬잖아. 시장 수익률이 정배열이 돼 있으면 주식 수익률이 제일 높잖아 지금. 이런 경우에는 주식을 48% 투자를 해야 되고 그 48%를 좋은 게 있으면 사고 없으면 ETF, 시장 ETF를 사라 그랬잖아. 알겠어. 자, 지금 뭐 주식까지
한 장 더 있는데 주식까지 하고 일단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ROE가 15% 이상인 걸 항상 찾아야 되는데 왜 ROE가 15% 이상이었을 때?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왜 15% 이상이어야 돼? 왜 당연해? 당신이 그거 찾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지금 10분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퍼가 시장 퍼가 13 정도 된다고 그랬지. 이건 코스피 퍼야. 시장 수익률이 13인데 ROE가 13보다 낮으면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시장 퍼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ROE가 15 이상으로 잡은 거야. 근데 뭐 사실 10으로 해도 되긴 해. 어쨌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시장보다는 좋은 걸 사자 이거고 시장보다 좋은 게 없다면 그냥 시장에다 투자하는 게 낫지. 리스크가 더 적으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15로 잡은 거고 ROE가 15가 넘든지 이거는 장기로 갖고 갈 수 있는 거고 PBR이 1이라면 아니면 ROE가 아니고 ROP가 있지. 그러니까 PBR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즈캔디 같은 거 3배를 주고 샀다고 그랬잖아. 그런 경우는 그 ROE가 15라고 그래도 ROP는 3배를 줬으니까 5%밖에 안 되지. 투자하는 금액이 다르니까. 내가 그 자산 가치에 3배를 주고 산 거라고. 코카콜라도 5배를 주고 샀고.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난다고 그랬잖아. 여기서 보여줬지 내가. 5%짜리는 이렇게 늘지만 170이 될 때까지 10년이 걸리지만 20%는 3배를 줘도 9년이면 되지. 그지? 그래서 ROE가 높은 걸 사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 가격이 싼 거는 단기 투자는 괜찮아. 근데 장기 투자는 ROE가 높은 걸 좀 비싸게 주더라도 사는 게 좋다. 다만 그게 5년 이상 지속되든지 그러면 좋고 뭐 제일 좋은 건 10년 이상 돼야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하진 않았는데 마법 공식이라는 게 있어. 이것도 아이 투자를 했으면 왔을 텐데 이거는 우린 ROE 따로 PBR 따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마법 공식은 조엘 교수라는 사람이 만든 공식인데 다른 건 뭐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PBR을 안 따지고 퍼하고 ROE만 따져서 퍼 낮은 거 ROE 높은 걸 쭉 해서 투자한 건데 그게 바로 그 이번에 그 아이 투자에서 온 거에 보면 2월 초에 온 거에 보면은 마법 공식 후보주 그러니까 퍼가 낮고 ROE가 높은 거 쭉 보니까 비철금속, 의류, 건설, 기계, 생명과학, 화학 이렇게 업종별로 내가 나눴어. 왜 업종별로 나눠야 된다고 그랬지? 그거는 위험을 한 군데다가 그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으면 안 되지. 분산 그렇, 투자해야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의류가 좋으면은 다 좋고 또 나쁘면 다 나쁠 수 있고 건설도 마찬가지지. 건설 경기 있을 때가 있고 불경기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업종별로 하나씩만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업종별로 보면 포스코 광판 같은 경우가 퍼가 3.16 낮지? 12 하니까. 그리고 ROE 28.7 15 이상이니까 높지. C2 성진 같은 경우는 3.79 ROE 28.9 이렇게 온다고. 그러니까 편하잖아. 내가 안 해도 거기서 주니까 이 중에서 그냥 고르면 되지. 자, 이렇게 따져서 투자를 할 수가 있어.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고 나머지 그 이거 뭐야 부동산도 똑같은데 리츠로 하든지 아니면 실물로 해야 되는데 토론토랑 내가 몬트리올 한 개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하기 시간이 너무 없고 여기까지 주식까지만 해서 질문 아니 있으면 주식보다 그 부동산이 더 중요한데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잖아. 일단 주식이 비중이 제일 높아서 이거 먼저 했고 이 실물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둘 다 시간이 돼 안 돼? 제이팍 안 돼요. 저 지난주 이번 주 100시간 넘게 일했어요. 그럼 다음 주에 하는 게 낫지 않겠니? 같이 네. 들어가면서 준호야, 너 1시에 못 일어나?
뭘 문한시. 아, 지금 1시에 하는데 네가 늦게 오고 그러잖아. 너 때문에 1시에 하는 거잖아. 나 오늘 빨리 일어나서 그래. 그럼 1시에 해도 괜찮아? 아, 일단 지금 종료하고 다시 보낼 테니까 시간 된 사람 들어와. 뭐 딴 얘기 좀 하려면 더 하고 질문 별도로 하든지. 오케이? 네.